안녕하세요. 람다이오르 박지현입니다. 어, 작년 9월이었죠. 제주도에서 UDC 1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루니버스에 대한 이제 그런 컨셉들을 또 제품으로서 소개를 처음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그때도 공교롭게도 비가 좀 와서 허리도 쑤시고 굉장히 좀 컨디션이 이게 제가 비 오는 날 굉장히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집중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작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많은 고객분들과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나온 기능들을 보강해서 5월 달에 이제 루니버스가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상용화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크레디트 카드 같은 빌링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실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익스펜션하기 위해서 B2C 시장과 B2B 시장에 여러 이제 어프로치들을 준비했던 기능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왜 뒤에 설명드릴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고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루니버스 서비스는 일반 메인넷하고 달리 이 서비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고객 지향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DF 시장을 2009년도 그러니까 이니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시장과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데이터를 조사를 하면서 2018년도 한 1월 달에 보면 71개에 불과하던 D앱이 연말에 되면 1,400개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실제 이것을 좀 환산해 보면 그냥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한 150억 정도의 그 뎁 서비스의 볼륨을 이루던 것이 12년도 말에는 한 400배 이상 성장을 해서 한 6.7조 정도의 이제 볼륨을 이루는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 트랜잭션 중에서 덱스, 그러니까 P2P 그 암호화폐 거래를 빼고 나면 실제 4조 정도의 이제 볼륨을 갖는데요. 이 정도 볼륨은 2009년도에 모바일 앱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어떤 시장과 규모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뎁 시장이 이제 계속 뎁의 개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뎁의 게임 분야가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뎁 시장은 게임 분야가 많이 리딩을 하고 있는데, 좀 기회도 있고 아쉽기도 한 것들은 그 뒤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것들을 보면 작년도 초에 뎁에서 게임 개발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늘다가 점점 게임 개발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뎁 시장이 커지고 있고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뎁 서비스 자체가 개발되는 것들이 뭔가 어딘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어딘가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슈들 중에 그동안에 루니버스가 봤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또 게임 같은 거에 사용성을 증가할 거냐, 개발을 편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시각을 돌려서 블록체인을 일반적인 B2C 시장의 뎁 서비스 개발하는 데만 쓰이지 않죠. 블록체인은 그냥 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할 기술이에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쓰는 벽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들을 보면 실제 매년 블록체인 기술에 기업들이 쓰는 투자 금액이 60% 이상씩 연평균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POC를 거쳐서 점점 상용화 단계의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분야들을 보면 뱅킹을 필두로 해서 뭐 매니팩처링, 리테일 이런 식으로 앞서 초기 기조연설 때 송치영 의장께서 발표하는 거 보면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뭐 금융을 포함해서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들을 실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뎁 시장보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더 블록체인 기술을 팔로우하면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재미나는 것들을 하나를 파인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쓰는 뭔가 이렇게 유형과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얘기하는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겁니다. 컨소시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동맹이죠.
옛날에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또 기술적인 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실 이제 동맹을 맺어서 내가 원하는 인더스트리나 내가 원하는 유저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제 이런 어프로치는 메인넷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동맹자들과 함께 메인넷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에리어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뭐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나 이제 오늘 아마 야놀자에서도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람다 루니버스 위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윌크, 트래블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메인넷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섹터에 들어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이노베이션들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블록체인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오퍼튜니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루니버스가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 부분은 시간상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뭐 엔드 유저나 개발자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블록체인을 쓰기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루니버스에서 그간 이제 뭐 10개의 어떤 큰 요구 사항들을 통해서 체인도 개선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 서비스라든지 블록체인을 모르더라도 API나 툴을 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각종 사용자 관리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루니버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상용화된 이후에 현재 루니버스를 쓰고 있는 이제 콘솔 등록을 해서 실제 카드를 등록하고 쓰는 고객이 500여 고객들이 넘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5월달에 상용 오픈했으니까 5월 오픈 이후에 5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실 이제 루니버스 쓰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실제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 정도가 이미 이제 루니버스하고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마치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쓰듯이 비용을 내고 이제 쓰고 계신 고객이 50곳이 넘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컨소시움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까 밀크라든지 야놀자의 밀크 그다음에 이후에 설명드릴 뭐 종근당 프로젝트 헬스 이런 것들이 지금 5개씩 워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의학 쪽의 종근당 홀딩스 이런 데는 보수적인 곳이죠. 하지만 굉장히 또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런 곳을 필두로 해서 뭐 야놀자, 뭐 스노우 이렇게 많은 고객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 참고로 아마 발표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게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이스트 윙에 루니버스 세션, 루니버스 공간들이 있어서 직접 가시면 저희 파트너들이 만든 서비스들, 게임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미니 세션을 통해서 루니버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실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루니버스가 사실 블록체인의 에코시스템을 익스펜션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는지 보면 초기에 루니버스는 지금까지 B2C 시장에 덱을 개발하는 분들이 암호화폐나 아니면 덱을 아주 쉽게 블록체인을 모르더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개발들을 해오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그 덱의 에코시스템을 익스텐션 B2C 마켓에서 익스텐션 시키고 또 B2B에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이나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파인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B2C에서는 덱 서비스를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개발을 해서 일반적인 앱들의 사용성이나 수준만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덱들을 사용자들이 실제 이제 다양한 채널, 접점을 통해서 쉽게 받아 쓰고 그 쓰는 과정에서 덱의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야지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덱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요구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 요구 사항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뭐 이 퍼블릭 체인이나 이런 데보다도 안정적이고 고성능도 원하게 되고 보안적인 측면도 더 강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수준 가지고는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레벨 어플리케이션을 미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미트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숙제들을 저희가 찾아냈고 거기에 대한 오늘 솔루션들이나 저희가 제공하는 오퍼링들을 많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B2C 마켓에서 덱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B2B2C 서비스라는 회사들이 덱의 에코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앱 서비스와 똑같은 내지는 유사한 사용성과 사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있다면 사실은 앱 서비스 자체가 앱을 쓰면 쓸수록 사용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나 이런 시스템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같은 수준이라면 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지만 당연히 이제 뭐 킬러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사용성의 이슈. 거기다가 또 뭔가 앱을 쓸 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되는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타겟된 유저, 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이런 어떤 이용하는 사람과의 접점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아주 그 UX를 개선하고 가스피를 없앤다든지 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해서 루니버스가 그동안에 이제 제품들을 개발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용성도 높이고 가스비나 이런 불편성들을 줄이고 동시에 타겟 사용자에게 내가 만든 앱 서비스를 오퍼링을 하고 그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채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뭐 드랍스라든지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앱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그 혜택이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리세일즈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을 통해서 크립토 에셋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되게 퍼니하고 굉장히 내게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 앱 서비스라는 창구, 채널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크립토 에셋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거래소에 모여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크립토 에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 에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게임을 사용하려면 그 거래소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에셋을 트랜스퍼한 다음에 앱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새롭게 제공하는 채널들은 거래소의 사용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바로 즉시 출금해서 앱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지갑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뭐 다양한 메인넷에 있는 에셋들이나 이런 키스토어 파일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앱 개발자들한테는 사용자와의 이런 접점들을 툴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고 채널을 만들고 마케팅을 운영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앱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 이제 게임 분야가 사실 앱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임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게임의 아이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블록체인 개념도 이해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고자 매그니스 게임 전문 회사와 같이 텐빗 바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텐빗 바스는 루니버스 메인넷 위에 게임 회사들이 모여서 이 게임 컴퍼니들이 쉽게 블록체인의 non-fungible 토큰 테크놀로지를 게임에 적용하고 만들어진 게임을 프리세일즈라고 프리세일즈된 게임을 P2P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일 거쳐서 이 텐빗에서 이 핸드온 세션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참석해서 본인들의 게임을 이렇게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핸드온 세션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참석하셔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 엑셋을 갖고 있는 익스체인지 유저들이 바로 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루니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이나 EOS 같은 메인 체인의
메인 체인에 있는 에셋들을 서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루니버스의 볼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B2C 시장에서 루니버스가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은 기존에 저희가 상반기에 바스 개발 환경에 포커스를 했다면 지금은 사용자에게 뎁을 제공하는 유저 채널을 함께 제공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원스톱된 뎁의 에코시스템을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B2C 시장에서 루니버스의 가장 큰 변화고 가장 새로운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B2B만 대응을 했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사실 메인넷의 뎁 서비스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고도의 신뢰성, 고도의 안정성, 고도의 보안성 등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저희는 이제 블록 스트림 서비스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의 메인넷이나 이런 블록체인의 문제는 뭐냐면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트랜잭션이 컴플리트 됐다라는 것들을 즉시 조회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서비스를 바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블록이라든지 트랜잭션 처리 결과의 리시트, 이벤트 로그 등을 대용량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회하고 기존에 있는 웹소켓이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하이퍼레저를 사실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저희 세션에 가시면 하이퍼레저를 작동시키고 운영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이퍼레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바로 뎁을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고 쉬운 관리 툴이나 세팅 툴을 통해서 이 하이퍼레저를 이 루니버스상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이퍼레저 발전되는 라인업들을 계속적으로 캐치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어색한 뎁에서도 키스토어 파일이 가장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크립토 에셋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하나 잊어버리게 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이제 이 블록체인 서비스 자체가 잘못되거나 오작동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제 볼트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이 볼트 서비스는 기업들이 키스토어 파일들을 백업시키고 리스토어하고 내부에서 서명을 하고 또는 멀티시그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조화롭게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볼트 서비스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고도의 내부적인 생산성이나 또는 외부의 기업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찾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유행 따라서 쓰는 이런 어프로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게 유니버스 블록이라는 저희가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 블록은 말 그대로 컨소시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컨설팅과 기술 오퍼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이종의 업체들 간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헬스 분야나 리테일 분야, 파이낸셜 분야 이런 분야들이 효과적으로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는 저희가 이제 종근당과 함께 지금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트래블 관련된 분야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야놀자와 같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밀크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나 기타 여러 파이낸스 분야 이런 분야의 이런 컨소시엄 비즈니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아마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오퍼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는 헬스 얼라이언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종근당 홀딩스 같이 건강에 관련된 건강 보조식품 또는 건강 관련된 의약품을 파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병원, 아니면 이제 건강 의료 여러 가지 이제 헬스와 관련된 업종들이 있겠죠. 그 업종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환경들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기업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포탈들에 묶이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컨소시엄만으로도 종군당에서 물건을 산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서 쓰고,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얻은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종군당에 와서 건강 보조식품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생기는 데이터들, 유저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크로스를 오퍼링을 하고 마케팅을 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말 그대로 찾아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밀크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루브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실 이런 오퍼링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좀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시간상 발표를 좀 빨리 했는데요. 발표를 빨리 한 이유가 한 가지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발표를 좀 마치려고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런 오퍼링, 앞서 설명드렸던 루니버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게 지역 화폐죠. 근데 지역 화폐들이 보면 되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데 제대로 이렇게 성공한 지역 화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첫 번째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특정 기관,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특정 기관이 결국 발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엔티티들이 참여해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컨소시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지역의 지역 화폐를 만들더라도 그 스테이블한 지역 화폐가 참여자들,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활용도를 찾아내고 같이 운영할 때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이미 만들어낸 찍어낸 어떤 템플릿에서 계속적으로 지역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유행 따라 세금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글로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지금 루피화, 인도네시아 루피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 IDRT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인도네시아 IDRT의 CEO인 젯 소토요 CEO를 모시고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앞에 발표를 좀 빨리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IDRT의 CEO인 소토요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굳이 인트로스 까지. Okay, thank you so much, Jay, for the kind introduction. For today's talk, I'll be speaking in English.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and I hope you guys have had a really good morning session. I myself enjoyed the sessions. So today, I want to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Rupiah token. The Rupiah token is the first Indonesian stable coin in the market, and one of the first as well in Asia. And today I'm going to be speaking about how this could be used in trade finance, because I think this could unlock a really big use case, something that's really missing in the ecosystem. So the way I want to show this is I want to tell a story. This is my friend Jungi. It's not actually his picture because of two reasons, privacy being the first one, and second of all, he's not that handsome or not that good looking. But what Jungi does is that every year he imports electronic appliances and homeware goods from Korea. This is actually a big market. Indonesia and Korea has a big trade business, $15 billion business, where about 50% is comprised of imports and another 50% is comprised of export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And this is a huge business that could potentially be applied using a blockchain. And why do I say this? I say this because of a few reasons. International trade finance settlement is very costly for both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We need to rely on third-party services like banks. It's also quite slow. Depending on the type of settlement system that we use, it could take up to 30 days or up to even a few months. And third of all, like I mentioned before, it still depends on intermediaries in the ecosystem. So we can't really have a trustless way of settling. Currently, as you know, there's a couple of methods that people can use to settle
payments between cross-border. First of all is consignment, where the exporter can potentially consign their goods to the country that imports it. Cash payment. We could also do opening an account, a collection of a draft, and the fifth of all, a letter of credit. Now, these 5 different methods of settlement have different levels of trust for those the exporters and importers. And they actually work in a very inverse way. Whenever the exporter gains benefit from more trust in a method of settlement, the importer has less trust. And this goes in an inverse way between all the different forms of settlement. Now, we think using a combination of a blockchain, a smart contract, and IoT to track the actual goods in trade, we can have equal amounts of trust between both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And I think this could be potentially a game-changing way to perform trade settlement. Of course, we can't have this level of trust without one missing part in this solution, whether it's be the blockchain, the smart contract, or the IoT. So even with that in mind, we still think there is something missing in this technical stack. Traditional cryptocurrencies can potentially solve the problem of trade finance and cross-border remittances, but cryptocurrencies are too volatile. Actual people in business can't use cryptocurrencies to actually pay for goods, because if you can imagine, you pay this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the value of your payment decreases by 10% or gains by 10%. It's just not a good form of performing businesses. So that's why we want to introduce a stablecoin, the Indonesian rupiah stablecoin. It's a one-to-one backed stablecoin, meaning for every 1 rupiah token that you receive, we'll deposit 1 rupiah in the bank account. So we always maintain the peg. How it works is very simple. First, for the purchase cycle, you deposit 1 rupiah into our bank account. We'll mint 1 new token on top of a blockchain, and then we'll send that token to you. And vice versa, when you want to redeem the token out of circulation, you can send those tokens to us, we'll burn the tokens, and then we'll send the money to your bank account. It's very, very simple process. We do this both potentially for B2C, but mainly for B2B, and we're going to partner with different exchanges across the world. So the global stablecoin market is currently very much saturated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this is something that's quite interesting, because Asia is actually much bigger, I think, in terms of potential digital users. Currently, the US has about 270 million digital payment users out of a total population of 327, while Indonesia alone has 147 million and still has a huge room to grow. And our growth of digital users are much, much higher than the US. We're at 26%, while the US is at 9.5%. Yet, the US has about $5 billion in stable coins in circulation right now, while we have less than $1 million. A lot of people say that US stable coins are dominant because in the past, in history, everyone has always transacted using US dollars. But I kind of disagree, because I do see a potential future where we don't need to be reliant on the US dollar. We could potentially trade directly from rupiah token into Korean won or any other stable currency. And this could potentially be a much more efficient way of doing trade. And so back to our story earlier, back to Joon-gi. So how can we actually help him? Since this is a developer conference, I thought it would be really great if we highlight a few of the key things that we could build together for cases for the trade finance. And so here are a few options that we thought about applying to trade finance. First of all, freight forwarding. This is a very document-intensive service that also touches directly with the goods that are being moved around the world. Of course, freight forwarding also requires you to have a strong IoT and implementation, because this could be the way that we track the actual goods in settlement between both parties. Supply chain management, we also think is really good, because we can track the goods across different areas, and this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goods actually arrive and there's actually a settlement of the goods. International payments,
I think this I already mentioned quite clearly previously. Could be used for as a form of actual payments. And smart insurance is also quite interesting because then the goods that you are trading could be insured and could be locked up in a smart contract that's tied to the good. So this is what we think the future would look like. A smart contract, whether it be on different types of blockchain depending on the user, will tie in both the exporter, the importer, the IoT service, and also the freight forwarder. And this will all be tied in value of Rupiah token or a similar type of stablecoin, so that each individual party in this schematic would be tied to the contract and would have to stake up a certain amount of value so that we can ensure that they actually deliver the service. And today, as Jay mentioned earlier, we're also announcing that we will looking into working with Luniverse to develop the Rupiah token on top of the Luniverse blockchain. I think this is quite an exciting project given that Dunamu and Upbit has a big presence in Korea, and I think this could bring a lot of potential value, not only for both companies, but also for the greater economy, especially in trade finance. And so what this will potentially look like is that Rupiah token as a company will sit on the tokenization stack. Where we work is that we take the cash from banks or offline retail channels and deploy them onto a few different blockchains. Right now, we're already working on Ethereum and the Binance chain, and starting today, we'll be starting to work on the Luniverse chain. And one of the key features that we do think there's a need for in the future would potentially be the cross-chain swappability. And so a little bit more about our project on the Luniverse and why we're working on this is that some of the benefits of working on a private blockchain is that there's high performance. Working on the Luniverse blockchain can maintain high throughput of transactions. We also manage the blockchain, so it might be easier for potential third-party players to come in and integrate with the blockchain. They don't have to run the validator node, or even if they want to be part of the validator node, it's very easy for them to be part of it. We can also control the transaction fees. To begin with, we do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low fees in the ecosystem to drive the adoption of the stablecoin. Thirdly, it's also important that we become FATF compliant because, as you know, blockchains and cryptocurrencies could be used as a form of money laundering or financing for terrorism.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void all of these things. And fifth of all, I thin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is decentralized finance. Once this is built on a scalable blockchain, you can start looking into things like lending, borrowing against a stablecoin currency. You can look into futures. The futures market is extremely lucrative as well. In Singapore, I know billions of dollars are made by banks to do futures transactions. Things like option contracts are also super interesting. So there's a lot to be looked at into decentralized finance. And so I hope with this presentation, you guys would be more interested in developing using Rupiah token and also using it to develop new services along trade finance or along decentralized finance. I think it's a really, really great future. And with that, I want to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and for being here. Thank you. 네, 박지현 대표님과 제스토요 총괄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